네, 뭔가 저도 솔직히 들으면서 끔찍하고, 난데,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네. 뭔가 좀 이렇게 네.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정말 뜬금없는데, 일중독도 중독이에요? 네. 워커홀릭? 왜냐면 솔직히 부정적인 걸 생각을 하는데, 네. 워커홀릭, 혼자 사는 사람이 워커홀릭이면, 네. 뭐가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에 굉장히 심하게 몰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회 일하다가 연락하면 맨날 일하고 있고 막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이러는데 기쁘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과도한 조절을 하고 있죠.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맞아요. 해야만 해. 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과 제가 일중독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굉장히 뭐 일중독, 운동중독, 뭐 사랑중독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사용해요. 뭐만 하면은 중독이라는 이름을 다 붙이거든요. 제가 이제 중독 상담을 심리학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휴대폰으로 한번 중독이라고 네이땡의 책이라는 중독을 한번 검색을 해보자 하면은 저 그냥 말하셔도 돼요? 아, 네네. 네, 우리는 공식 정성이 아니라 네. 유튜브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초록창에 네이버에 치면은 정말 이런 중독 저런 중독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일반인들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나 우리 쪽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오케이나 그런데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탐닉을 할 수 있는 행동과 중독이 되어지는 컨텐츠는 분명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정신질환 진단체계 편람에 있는 DSM이라고 하는 체계와 WHO에서 발간하고 있는 ICD라는 곳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올라간 것들을 사실은 저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일, 운동, 사랑 중독 이런 것들은 탐닉을 할 수 있는 건 명백하나 공식적이고 굉장히 내지는 뭐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중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용어를 좀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 이미지나 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중독? 이제 중독해도 두 가지 느낌이 좀 막 드는데 약물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네. 딱 잘 떠오르는데 그냥 행동에 관련된 중독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져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물 중독이 워낙 겉으로 드러나는 폐해가 훨씬 더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독이라는 거에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 부정적인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용해서 남발을 사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너무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화 취급을 한다던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편견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좀 문제적 사용? 요 정도로 해서 네. 문제적 사용. 네,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네.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중독 얘기 많이 해봤지만 네. 그래도 우리한테 제일 센 건 컴퓨터 중독. 네. 특히 컴퓨터 게임 중독. 네. 게임 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를 갖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게임 중독이라는 게 없다.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거는 끊기가 어려워야 되고 네. 계속 몰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계속 컴퓨터 게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중독받고 어머니랑 무지하게 싸우고 너 왜 그러냐 뭐 막 이제 이러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술 먹지. 물론 요즘 게임 많이 합니다만은 게임할래 술 먹을래 이러면 술 먹으러 가고 막 놀러 다니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 빠지는 이유는 워낙 그 라이프가 네. 학교 학원 맞습니다. 뭐 빡빡한 곳에서 자기 공간도 없고 그 상황에 놀 수 있는 게 스마트폰밖에 없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가용성이 높은 거이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 너무 없는 여가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거지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냥 시간 두면은 스쳐 지나가는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제 학업에 대한 기대가 크고 청소년기 부모 갈등이 심하다 보니 뭐 중독이라고 막 하는 거보다 뭐 질병까지 가는 거다라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맞는 얘기인가요? 중독이랑 게임 중독 있습니까? 게임 중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리학자인 제 입장에선 게임 중독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섹션을 구분을 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게임 중독이 정말 있냐 없냐를 제가 판단할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용어를 만들고 그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때에는 전문가들끼리 합의를 한 그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 폐해적인 접근으로 들어가 보면 게임 중독이라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쪽 분야의 심리학자들이던 아니면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이던 전 거기에서의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청소년 시기에 게임에 굉장히 몰입했던 그 중독처럼 보였지만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지면서부터 괜찮아진다. 네, 저도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중독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성인까지 지속이 되어져서 더 심각한 문제와 폐해들을 계속 발생시키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용어를 만들어야 그거에 대한 개입도 사실은 적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리사회적인 폐해로 봤을 때에는 중독이라는 건, 게임 중독은 존재한다. 이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요약해보면은, 그러니까 어쨌건 게임 중독은 존재하는데, 네. 그건 굉장히 폐해가 심한 경우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이 조금 게임한다고 게임 중독! 이래서 과잉해서 네이밍을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게임 중독이 있는 거를 네. 그럼 또 다르게 질병으로 취급할 것이냐 아닐 네. 것이냐는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DSM이